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각종 질병들이 생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매일 6시간 이하로 잠을 잔다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대사질환이라고 말하는 각종 질병들이 생길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권장을 하는데요. 충분한 수면이나 숙면을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잠을 잘 못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화장실 가기 위해서 두세 번 정도 깹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면 말똥말똥해지면서 다시 잠이 잘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 이유는 사람 몸의 수면 사이클이 노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변화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생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소변이 차서가 아니라 방광이 좀 더 예민해진다고 할 수 있죠. 조금만 방광이 차도 소변이 찬 것처럼 느껴서 신경이 쓰여서 자꾸 잠이 깨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들은 비뇨기과에서 간단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도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면 숙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밤을 꼴딱 새우고 불규칙하게 하는 게 안 좋은지,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오랫동안 장기간 유지하는 게 더 나쁜지를 만약에 물어보시면, 충분하지 못한 수면 시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훨씬 건강에는 안 좋고, 우리 수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렘 수면이란 건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인데,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는 그 기간 동안에는 눈알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얕은 잠을 자는 기간입니다. 비렘 수면,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을 말을 하는데요. 수면의 초기 부분에 이 비렘 수면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밤새 자는 동안에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마치 사이클처럼 이렇게 6번에서 6번 정도 돌고 돈다고 해요.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 시기에 씻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면 사이클이 반복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시간, 8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매일 6시간 이하로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의 뇌에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점점 축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간 수면 부족이 누적되는 것이 치매에는 훨씬 더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장을 하는데요. 충분한 수면이나 숙면을 위한 팁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을 들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잘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 동안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은 숙면에 도움되지가 않습니다. 가벼운 운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라. 디지털 디톡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무심코 들어가서 보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한없이 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도파민 중독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쾌감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지금의 현대에서는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중독입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뇌가 점점 각성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현대인의 수면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면 환경인데요. 따뜻한 것보다는 약간 선득하다고 느낄 정도로 시원한 정도의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습기가 없고 보송보송한 환경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이나 우리나라하고 조명 환경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통 문 옆에 방 불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불을 탁 켜면 환한 형광등이 확 켜지고 끄면 깜깜해지고, 보통 서양이나 외국에서는 천장에 달려있는 형광등이 아니고 스탠드형 조명
조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조금 저녁에도 어둡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수면 환경에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낫다고 봐요. 자기 전에 머리맡에 있는 불을 탁 끄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수면 전에 독서를 하는 거를 권유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그것조차도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저는 자기 전에 몇 장 정도의 책을 읽는 거는 수면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 책의 내용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점점 책에 빠져들으면 그거는 뇌에 각성되는 효과가 있어서 안 좋겠지만, 약간 눈도 피곤해지고 목도 아프니까 다시 불 끄고 잠에 자게 되면 저는 잠이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멀리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로 간단한 독서는 수면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는 동안에 꿈을 너무 많이 꾸고 가족들이 볼 때는 혼잣말도 하시고 중얼중얼한다 이런 말 하면서 걱정이 된다. 치매나 뇌졸중이 걱정된다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또 꿈을 꾸는 동안에 중얼중얼 말을 한다든지 한다는 거는 렘 수면 동안에 벌어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수면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거나 중얼거리는 말을 하는 것을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꿈 한 번도 꾸지 않고 한 번에 푹 잤다고 해서 그게 꼭 숙면은 아니고요. 꿈을 꾸거나 약간 중얼거리는 말을 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가 빨리 올 것 같고 수면제는 먹으면 큰일 나는 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면증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교정을 한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그래도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수면제가 필요하다면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면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졸피뎀, 스틸록스라는 살품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대표적인 수면제인데요. 연구 결과에 있어서 수면제 자체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치매를 유발하는 악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수면제를 복용한 부작용으로 일어나서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했는데 본인은 그걸 기억 못하는 목류병 비슷한 증상이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위험하니까 졸피뎀 계통의 수면제를 복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는 이 수면제 자체가 치매를 유발하거나 몸에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계통의 수면제 약들은 장기간 사용했을 때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모든 판단들은 결국은 이 약을 처방하는 전문가 의사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수면제 자체의 의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수면제가 몸에 굉장히 해롭고 치매를 유발하는 약은 아닙니다. 단기간 피로에 의해서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잔 경우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씻겨나가는 정도는 정상적인 잠을 잤을 때랑 수면제를 먹고 잤을 때랑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잠을 못 자서 뇌에 나쁜 물질들이 자꾸 쌓이는 것보다는 수면제의 힘을 빌어서라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뇌를 청소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수면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멀리하려고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좋은 수면 습관과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노력하시고 의사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각종 질병들이 생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대사질환이라고 말하는 각종 질병들이 생길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요.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이라든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수면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행동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야식입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배가 출출하면 잠이 더 잘 안 오는 것 같기 때문에 든든하게 야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잠도 더 잘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식을 자기 전에 먹게 되면 자는 동안에 혈류가 위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면하는 동안에 뇌가
노폐물들을 씻어내고 하는 혈류가 위로 몰리기 때문에 치매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숙면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자면 새벽에 더부룩한 느낌이 있으면서 잠을 깨거나 하는 경험들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잠자기 3-4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충분한 숙면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알코올에 의존성이 있는 분들, 왜 매일 술을 드십니까? 술을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술을 한 잔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가 않아서 술을 조금씩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조금 빨리 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알코올의 여파로 인해서 자꾸 새벽에 잠을 깨게 돼요. 얕은 잠을 자게 되면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 음주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나쁜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